저는 자동차 디자인 회사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실패를 학습하고 무기력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 이거다! 버킷리스트 100개를 한번 써봤고요. 적는 것만 끝내지 말고 진짜 이뤄보자. 쓰고 나서 1개월밖에 안 지난 결과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획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정말 큰 행복으로 다가왔었어요. 저는 PDS 다이어리를 만나고 버킷리스트를 38개를 달성한 디자이너 박수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한테 투자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스터디언 채널을 보면서 신영준 박사님이랑 고영성 작가님의 영상을 보면서 꿈을 키워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취업의 문에 막히게 되어가지고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었고, 도움을 받고자 PDS 다이어리를 구매해 지금은 자기계발 3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라서 미술대학교 입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떨어지고 불합격도 많이 받았지만 제 사전에는 포기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재수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미대에 합격하게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 그 산업 디자인에 꽂힌 자동차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제가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이미지로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자동차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그런 시선들을 많이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취미 동아리도 안 하고 오직 자동차 디자인만 4년 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자동차 디자인 회사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원서는 하나밖에 못 올렸고요. 그 이후로는 다 떨어졌습니다. 도전도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떨어지기 뻔하니까. 그렇다면 저는 왜 자동차 디자인을 4년 동안 한 걸까요?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이유는 주변인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나 보다 라고 느꼈는데,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자동차 디자인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자인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4년 동안 속여왔었고요. 남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저는 그 트램에 박혀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능력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의 20여 개 넘게 다 탈락을 했고요. 그마저도 관심이 있었던 UX라는 디자인, 유저 익스페리언스라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봤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실패를 학습하고 무기력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제 이름이 박수지인데 1년 동안 너무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까 가족들은 저를 보고 백수지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웃는데 그때는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백수다 보니까 돈은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사 일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이 진로였어요. 삶의 방향성, 얘들아 삶의 방향성은 이렇게 나가야 돼 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저는 백수잖아요. 삶의 방향성을 잃은 사람인 거예요.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돈은 버는데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무기력해졌죠. 그래도 책을 읽는 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은 유일한 저의 응원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요. 결국엔 자기 발견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서는 무기력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무기력을 느끼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최호진 작가님은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남들이 원하는 일을 내가 따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실패가
자신한테는 무기력해지는 느낌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호진 작가님은 버킷리스트를 100개를 쓰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버킷리스트 100개를 쓰는 워크숍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해서 버킷리스트 100개를 한번 써봤고요. 30개 정도는 정말 신나게 썼어요. 취직해야지, 돈 벌어야지, 권력, 명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꿈과 희망 같은 얘기를 막 30개를 썼는데 그 이후로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한 40개, 50개 지났었을 때 보니까 그 전에는 돈, 취직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있다가 그 이후에는 갑자기 가족,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같이 어디 여행 가기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저만이 알고 싶은 목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몰랐던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하나만 보고 달려왔었구나. 그러던 와중에 정말 시기가 적절하게도 박사님이 다이어리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다. 버킷리스트를 적는 것만 끝내지 말고 진짜 이뤄보자. 그러면 좋은 다이어리가 필요할 거야. 쓰고 나서 1개월밖에 안 지난 결과 저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느낀 게 그것은 남들이 원하는 회사지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아닐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사람을 대하고 사람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중소기업에서도 스타트업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된 직무들을 모조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 다 지원서를 찔러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사를 못할 리가 없었겠죠. 돈이 생기니까 이제는 한번 버킷리스트에 썼었던 체질량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헬스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대로 해보고자 PT까지 끊어서 열심히 수업을 받았습니다. 바디 프로필도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PT가 끝나고 바디 프로필 끝나고 난 뒤에는 누가 날 가르쳐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PT 아시겠지만 정말 비싸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생각했을 때 스포츠 지도사를 한번 따보자. 그걸 공부해서 스스로에게 선생님이 돼보는 거야. PT 비싸니까 내가 선생님이 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스포츠 지도사 2급을 공부를 했고요. 결국에는 필기를 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디 프로필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체질량 지수는 거의 한 10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몸이 나올 줄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트레이너 선생님과 친분이 생겨가지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명함 디자인까지 맡기게 되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 해주면서 꼭 회사가 아니어도 나한테 디자인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저의 약간 능력,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디자인을 전문성을 길러볼까? 라는 생각에 디자인 자격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전문성을 확인하게 된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되었고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 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도 좋은 성과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저에게는 성과로 다가왔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그때의 체중은 지금은 아니에요. 되돌아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바프를 찍고 나서부터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몸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고요. 제 몸을 스스로 사랑할 줄 알게 되었고요. 어떤 게 건강인지, 어떻게 해야지 헬시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디자인 자격증만 있는 게 다가 아니고 그 자격증을 위해서 저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냈어요. 또한 스포츠 지도사, 이것도 건강 지식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관점을 많이 넓힐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획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정말
큰 행복으로 다가왔었어요. 저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야말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PDS 다이어리를 전과 어떻게 다르게 썼는지, 어떻게 똑똑하게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실패를 하게 되면 스스로가 난 의지가 없어, 이런 것마저도 포기해? 난 진짜 패배자인가 봐, 인생이 패배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의지보다는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도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포기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PDS는 환경 설정에 최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조성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단톡방에 들어가서 인증도 하고. 그래서 저도 10회 챌린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를 했었고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더 열심히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되게 유명한 책인 미움받을 용기, 다들 아시나요? 네, 아시죠?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인생을 가느다란 실처럼 되어 있어서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들이 점처럼 찍혀서 그게 멀리서 봤을 때 선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에 충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미래와 현재가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계획도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기 플랜은 솔직히 처음 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되었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단기로 오늘 하루라도 열심히 완벽하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PDS 같은 경우는 2022년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서 올해 한 해 동안은 뭘 할지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분기 단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1분기, 1월, 2월, 3월 동안은 어떤 걸 해야지 먼저 적고, 그 다음에 3월에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3월에는 이랬구나. 2월은 이거 못했네? 그러면 2분기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 또 쓰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PDS는 정말 찰떡이었어요. 어느 시간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통해서 아침 시간대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저녁 시간에는 좀 더 육체적인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PT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아침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회사를 다니고 돌아와서는 운동을 하는, 이걸 4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서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 지도사는 제가 필기는 합격을 했는데 실기는 아직 안 받고 내년에 볼 예정입니다. 약간 자동차 디자인을 4년 동안 포기 안 한 것보단 좀 더 빨리 포기한 거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디자인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디자인 자격증을 먼저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뭔가 계획이 변경된다는 거는 뭔가 줏대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융통성 있고 메타인지가 높고 그리고 분별력이 높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민 출신, COO 출신인 장인성 님도 마음이 변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나의 플랜을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버킷리스트 100개를 한번 연말에 써보시는 건 어떨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서 정말 남이 아닌 내가 바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나가다 보면 많이 변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1년 동안 제가 38개밖에 못 달성해가지고 좀 적은 것 같긴 하고 좀 위대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만약 1년, 2년, 3년 쌓이고 5년, 10년, 3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지는 저는 정말 지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 책에 있는 인상적인 구절을 읊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의 순간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에 춤추듯 즐겁게 몰두해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자 박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